오늘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전체적으로는 휴일 분위기인데 전국은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신에 국민연금이 새로운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요. 야당의 내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회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래간만에 업무에 복귀를 해서 일성을 내놨는데 이것도 지난번 대국민 메시지처럼 작심하고 오늘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전 느낌이 오더라고요. 지난번 대국민 메시지하고 내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 개혁의 필요성, 또 부정부패 이런 것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는 메시지,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본인의 또 이제 입장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예. 일단 그 기조를 보자면 지난 4월 28일 날 했던 그런 기조에서 일단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게 좀 잘못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잘못은 됐지만 예. 현실을 또 인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 지금 이제 공이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대체로는 지금 오늘 언론 보도도 그렇고 여론도 그럼 국민들이 내야 되는 결국 보험료가 많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오늘 그 국민연금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글쎄 이게 국민연금 문제를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게 예. 이제 공무원들 연금 개혁을 하라고 이제 공무원 연금 특위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혹이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 이게 공무원들은 지금 한 1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국민연금 대상자는 한 2천만 명 됩니다. 예. 근데 이 2천만 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 담배값 인상해서도 또 연말 정산 문제 하여튼 지금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인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어떤 여야가 합의한 안대로 따르자면 일단 국민연금이 지금 내는 것보다 한 배 정도는 더 내야지만이 소득 대체율이 한 50%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사안들을 여야가 아무런 어떤 그 토론이라든지 또 어떤 이 국민적 동의 없이 덜컥 합의해놓고 지금 9월 국회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거는 지금 국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여야가 그냥 덜썩 합의할 수 있는가 이런 예. 문제에 대한 좀 불만들을 오늘 많이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저도 왜 그런 합의를 내놓으면서 기본적인 어떤 추계는 해봤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내야 되는 돈이 얼마가 더 늘어날 것이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아주 정밀하게 계산 안 했더라도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온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야당에서 일단 공적연금 개선과 공무원연금 이걸 처음부터 이제 연계 전략들을 좀 썼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처음에는 여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마지막 가서 결국은 이 공무원연금을 합의해 주면서 그렇다면 이걸 해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버티기 전술을 한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국민연금 개혁안이 같이 포함돼서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여당은 뭐라도 일단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 계획을 지금 시한 내 5월 6일 시한 내에 일단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일단 좀 당으로 지금 무게 중심이 좀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재보선 끝나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당으로 좀 넘어와서 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주도하에 뭔가 좀 합의를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면서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제 9월로 넘겼기 때문에 예. 사실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이 잘 모르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은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지금 합의는 해놨지만 네. 또 이것이 국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론의 압박도 지금 여론도 안 그렇죠. 좋게 돌아가는 것 같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 요거는 이렇게 넘겨놓고 네. 또 요 문제는 이제 또 오늘부터 조금씩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도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넘겨놓고 좀 공론의 장에 붙여보겠다. 이런 입장들 전략 같습니다. 예. 조윤선 정무수석 통해서 이 최종 합의 되기 전에 청와대가 좀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아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국민연금은 또 새롭게 나온 문제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밀어붙였다는 것은 나름대로 전략적인 선택을 그래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건가요? 일단 이제 아마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제 이 논의 테이블을 같이 했던 모양인데 아마 변화된 당청 관계를 좀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제 참석해서 이들 안 된다 계속 이제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합의가 중요하지 지금 그런 게 중요하냐 해서 굉장히 묵살했던 모양이에요, 의견들.
결국은 당에서도 보면 좀 당 우위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이제 좀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여야 그다음에 공무원 어떤 그 단체 이 3자가 한 협상에서는 사실상 이 정도의 결과밖에 사실 예측이 이미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당사자들을 합의 테이블에 옮겨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만큼의 어떤 뭐 개혁보다는 개선 그런 차원으로 일단 처음부터 틀을 짜고 출발한 거거든요. 예. 사실 개혁을 하는데 개혁의 당사자가 그 안에 있어서 논의가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집권 초반기에 어떤 여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는 그런 추동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지금 집권 중반기가 넘어서서 어느 정도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밀어붙이면 야당이 반대해버리면 지금 국회는 선진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법을 통과를 못 시키거든요. 그럼 9월 국회로 넘어가면 지금 5월 7일 날 야당에 또 이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재보선이 졌기 때문에 조금 강성 인물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우윤근 대표가 좀 그래도 합리적이고 뭔가 합의를 하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여기서 일단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좀 전략적 판단들을 내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더 납득이 되지 않은 게 사실 문재인 대표와 야당이거든요.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 정도 선으로 청와대에서도 좀 불만스럽긴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면 그래도 시한 안에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건데 여기에 국민연금이 느닷없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나오면 국민들이 내는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 것인가를 전혀 예상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밀어붙인 것인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단순히 50% 넘어가면 국민세 그만큼 높아진다는 건데 일단 또 야당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야당은 그게 뭐 세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어떤 재원들을 넣어서 일단 그 좀 국민들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야당 입장에서 좀 더 국민들의 전체 전체로 볼 때는 50% 소득 대체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일단 자세하게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복지가 좋아졌다. 네. 야당이 주장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거로 느낀 거죠. 예.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 국민 세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무상급식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예. 무상급식이 말은 무상급식이지만 본인들 입장에서 내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퓰리즘 접근을 했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국민들한테 복지를 좀 더 강화했다. 예. 뭐 그런 명분 정도로 얻고 실제적으로는 또 보면 국민 세금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예. 아마 그렇게 접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9월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수정되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이 합의가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네. 좀 냉정하게 보면 이게 내가 부담해야 될 돈, 또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돈, 이것이 지금 2배가량 늘어나면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적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상황에서는 아직 내가 직접 세금 내는 게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예. 만약 그게 현실화될 경우에 국민들 반발이 거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야가 이걸 갖다가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고 예. 그다음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총선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누가 내한테 세금을 더 많이 증세를 했느냐, 더 매겼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바뀌기 때문에 예. 지금 9월 달 되면은 바로 내년 총선 무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이해관계 따진다면 예. 아마 누구도 국민들의 증세를 하는 것에 아마 마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여야 대표들,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서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때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네. 서로 웃으면서 그 악수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정치적으로 서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하루가 지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위기의 남자라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대선주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오늘은 광주에 갔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시 또 시끄러운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오늘 나왔었던 문재인 대표와 그리고 비노계 최고위원 중에 최다 득표했었던 최고위원, 주승용 최고위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의 길로 흔들림 없이 더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친노 패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호남 지역에 의외로 많은 친노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 친노는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당에 친노가 없습니까? 당대표가 되면 친노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취임 이후에 과연 친노가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이번 공천은 어땠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야권 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까? 선거 참패도 문제이지만 다음날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는 대표님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저 주승용 최고위원 발언이 목소리를 하나도 안 높이면서 조근조근 이렇게 치는 게 듣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일단 저런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그런 당이 분열, 새천년 민주당하고 분열할 때 뭐 그런 정도 분위기까지 좀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정말 뭐 기사대기를 때리는 그런 정도의 말로서 때리는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문재인 대표도 오늘 아마 저 말 들으면서 뭐 하늘 쳐다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는데 바로 자기한테 그 직격탄을 쏘는 건데 이거 뭐 이 당내 상황을 보면 하여튼 굉장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 호남 출신이고요. 네, 여수 출신입니다. 좀 대체로 좀 온화한 성품이 그렇죠. 성품이에요. 네네. 저렇게 센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좀 원래 처음에 했을 때 이제 그 선거 졌을 때 주승용 최고위원이 뭐 사퇴하겠다 했고 만류를 했고 했는데 문제는 더 촉발된 것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저게 전혀 최고위원들하고 처음에 공감대가 없이 그냥 불쑥 혼자 이제 사과를 해버렸고 또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또 오늘 이제 광주 방문도 원래는 문자로 그냥 최고위원들한테 간다 이렇게만 통보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아침에 가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최고위원회도 참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최고위원을 하고 지금 오후에 지금 가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게 너무 일방적이다. 또 선거 끝난 다음에도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뀐 거 전혀 없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본인이 꼼꼼하게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아주 작심하고 읽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 될 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는 당 대표로서 그리고 당을 운영해 나가는 그래서 위기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쨌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광주 간 것은 잘한 겁니까? 광주 가기로 결정한 것은? 저는 좀 이 광주 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오늘 왜 광주를 가느냐 일단 첫 번째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낙선한 데 대한 이제 어떤 뭐 사죄라든지 물론 그런 걸 하러 갔다면 지금 광주에 가서 머무를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머무를 겁니다. 근데 지금 광주 민심이란 게 왜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30%도 안 되는 득표율이 나왔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과 또 예를 들어서 그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가서 그냥 잠깐 또 한번 손잡고 악수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왜 항상 뭐 위기가 터지면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땜질로 이렇게 해결하느냐 이거에 대한 좀 불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가기 전에 좀 더 의견을 듣고 원인을 파악했던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가는 거는 좀 늦춰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호남 전 지역의 어떤 저런 여론이 악화됐다면 그걸 좀 진지하게 듣는 그런 어떤 뭐 탐방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보이집니다. 주위에선 뭐 굳이 오늘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오늘 그래도 가겠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진심을 가지고 그래도 떨어졌다고 안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가서 낙선 인사라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본인은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갔어야죠. 그리고 광주 지역 의원들 다 데리고 가서 정말 그 광주 시민들 앞에서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해서 정말 잘못했다. 그냥 좀 지켜봐 달라. 뭐 이런 모양새를 갖춰 있을 텐데 오늘 가시면서 최고위원들 한 명도 안 따라갔죠. 지금 아마 광주 지역 의원들도
대부분 아마 오늘 자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통보도 못 받았고 오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문자로 네. 알았다고 하고. 근데 그러면 과연 누가 지금 혼자 뚜벅이같이 지금 김현미 비서실장과 함께 두 분이서 이렇게 가는데 네. 과연 저런 게 모습이 당 대표 가는 모습이 좀 모습이 괜찮은가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광주에 있는 거죠? 지금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도착해서 아마 공항에 들어갈 때 또 네. 시위대들이 많아서 이 공항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아마 좀 연문을 해서 나오시고 해서 광주 지역 내에서도 지금 오늘 뭐 그 현장에서 지금 공항에서 굉장히 또 시위가 많았는 모양입니다. 그 비노계가요. 오늘 사실 작심하고 또 물론 그 재보선 후에 첫 최고위원 회의니까 발언이 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전까지 해서 그래도 일단은 수습이 되는 국면이라고 저는 봤었는데 오늘 주말 지나고 나와서 오히려 다시 또 작심하고 발언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대철 고문은 내가 문재인 대표라면 물러났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비노계들이 지금 작심하고 지금 궁세를 다시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제 아침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찢어진 깃발 들고 나서라도 우리끼리라도 가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선명 야당을 어떤 깃발을 내걸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친노의 어떤 지금 정서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다른 비노계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친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냥 우리끼리 가겠다. 우리끼리 뭉쳐서 가겠다.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한 의심들이 비노계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풀리지 않은 거죠. 예. 즉 이제 비노 입장에서는 뭔가 친노가 좀 더 통합하고 화합하고 이런 모양새로 나와줄 줄 알았는데 네. 주말이 지나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공세를 해서 정말 문재인 대표와 친노의 반성들을 이끌어내겠다는 아마 그런 전략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 예. 친노들 입장에서는 이런 판에 이제 한편에서 그런 의견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예 친노의 깃발을 들고 가자 그냥 우리끼리. 예. 그렇게 또 왜냐하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적통과 법통은 일단 그 친노가 갖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계속 있으면 아쉬울 게 없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당의 보조금도 나오고 당의 조직도 유지가 되고 당 이름도 우리가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뭐 학교 없다 나갈 사람 나가라. 뭐 이런 쪽으로 옛날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어떤 갈라지듯이 어떤 그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노계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당의 방향에 대해서 좀 쐐기를 받겠다. 예. 그런 전략 같습니다. 정대철 고문이 오늘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이 신당이 필요하다. 결국 신당 얘기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러면서 중도 우파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개혁적인 신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그 이 의원님하고 야당이 이런 그 내분을 겪을 때마다 그러면 분당, 신당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의원님 늘 하셨던 말씀이 선거 전에 총선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은 지금 그 갈라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총선이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 또는 조금 시점이 지난 뒤에 야권의 분당 또는 신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지금 뭐 일단 그 신당론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동교동계 그다음에 천정배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대철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예. 아직 그런 분들의 어떤 정책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아직 힘이 어떤 원심력 자체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아직 이제 당이라는 게 하나가 야당이라는 게 이게 흩어지게 되면 일단 내년 총선의 패배는 뻔한 것이거든요. 예. 야당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도 경험했는 거지만 야당이 일단 나눠지면 이건 다 죽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뭔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개혁을 요구를 하고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하여튼 그런 쪽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고 네. 만약 그것이 영 이건 안 된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뭐 원래 정기국회 끝난다든지 내년 초라든지 만약 그럴 때라도 그런 힘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구심점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예.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일단 비노계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 동교동계를 하더라도 동교동계는 지금 사실 현역 의원은 박지원 의원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심점이 네. 그렇다면 동교동계 박지원 의원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 그런 호남에 대한 이제 호남당이 비슷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보서는 안철수, 예.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이라든지 아직 그런 대중적인 일단 있는 분들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이제 안철수 의원은 어떤 깃발을 들고 나오는 문제인데 네. 그래도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일단 합당을 해놔놓고 또 나오기는 부담이 있을 거고. 근데 일단 대중적인 지명도 영향을 봐서는 뭐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깃발을 들었을 때 모여줄 수 있는 뭐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